안녕하세요. 6조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CAD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투상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치수 기입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 우리 Y 클래스에 있는 또 자료실에 보시면은 우리 1주차에 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 기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치수 기입에 보시면 치수 지시의 개념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자 먼저 등각투상도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였을 때, 자 이걸 정투상도로 해서 삼각법으로 표현하자면 정면을 이쪽에서 보는 방향 정면도로 잡으시면, 자 정면도, 그 다음 우측에서 보는 형태, 그 다음에 위에서 보는 형태가 나올 텐데, 자 정면도에서 보시면은 자 높이가 있고 가로 길이가 있고, 세로 높이가 결국은 정면도에서 보는 높이가 우측면도에서 보는 높이가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요 들어가 있는 이 높이가 바로 여기에 정면이나 우측이나 동일하죠. 그 다음에 두께가 결국 평면도에서 보는 두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원에 대한 구멍의 위치가 있죠. 이 위치가 이제 나오는데, 평면도에서 봤을 때 요 들어간 높이, 요 위치에 대한 길이 나옵니다. 위치에 여기서 나온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준면을 이 치수 넣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치수의 기준을 잘 보시면 이쪽 면이 기준면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모든 길이가 이렇게 같이 나가죠. 그래서 보시면 또 여기서 보시면은 윗면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치수가 나가죠. 그래서 치수를 잘 보시면은 도면을 보시면 어디가 기준면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중복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치수 지시의 기본 원칙에 보시면은 어, 정면도에 있는 평의 길이 혹은 뭐 높이 같은 치수가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정면도에.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면도가 가장 알아보기 쉬운 방향을 잡거든요. 정면도에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면도 쪽에 치수가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우측면도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라 부분을 보시면은 면의 기울기, 원기둥, 갑기둥, 홈, 구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런 기울기를 치수로 높이와 가로 길이로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그 각도로 기울기를 넣는 경우도 있고, 기준면에 대한 각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거 말고 못따기 표시로 넣는 경우도 있겠죠. 자, 치수 지시의 요소 보시면은 숫자는 크기, 그 다음에 자세, 위치 등을 지시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치수 문자라 그럽니다. 치수 문자, 숫자 중에서 문자도 들어가고 치수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고, 그리고 치수 문자 안에 들어간 문자는 개별 주소 혹은 표제랑 근처에 지시하는 일반적인 주소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문자나 숫자는 이 선보다 우선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 요 가는 선들 있죠. 에 가려지지 않도록, 가로질러 가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겹치지 않도록 표시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와 문자의 크기가 KS 규격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 높이는 뭐 기본적인 뭐 3.5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화살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3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투상도의 크기나 이런 것들, 종이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 이제 축소될 수도 있겠죠. 네, 마이크로필름 촬영, 이건 이제 예전의 방식이죠. 요즘은 캐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예전 방식은 마이크로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축소 및 확대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크기를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치수에서 보시면은 뭐 관련 치수를 모아서 지시하고 동시에 투상도와 대조 비교하기에 읽기 쉽도록 나누어서 지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각 26이라는 거는 뒤쪽에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얘네들은 지금 조립도입니다. 그래서 볼트와 이
여기 중간에 본체가 이렇게 같이 조립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순화사 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볼트로 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축이 이제 순화사고 이게 너트 개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파이 30, 파이 36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 그 다음 이쪽에 해당되는 영역 따로따로 지역적인 구역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08번 그림에 보시면은 자 모양이 뚜렷한 투상도를 주로 정면도로 한다.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요 형태가 앞에서 봤을 때 제일 도드라지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정면도로 잡고 평면도를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수가 어떻게 돼요? 정면도에 좀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치수가 누락된 게 보이나요? 이 전체 두께가 없죠. 예. 이게 4라면은 이게 한 6 정도 된다면 이렇게 10이 치수가 있어야 되고 가로 길이도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예일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 부분을 보세요. 66 치수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점으로 도트로 돼 있죠.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도트를 만듦으로써 여기에는 가운데 화살표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양쪽 방향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특정 뭐 여기 보시면 기호 기준 치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고 치수선이 있고 이건 치수값 치수 문자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시선 그리고 요건 인출선인데 지시선과 인출선은 보시면은 지시선은 여기에 화살 촉이 있고요. 인출선 같은 경우에는 점이 있습니다. 점은 어떤 면에서 빼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화살표는 어때요? 어떤 선에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지지선 요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화살표가 아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기준 지점 시작. 나중에 이제 이 치수 중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걸 또 나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단면도 중에 반단면도죠.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났죠. 그죠? 전단면이 아니고 반단면인데 물체의 외형과 물체의 내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부에 이렇게 났는데 이 치수는 지금 연속적으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밖으로 치수 보조선을 빼내서 작업하면은 물체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형태를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가독성을 뭐 오히려 올리는 방향을 이 안에 내부에 넣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110번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제 치수 보조선을 외형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원래의 외형선을 보조선의 역할을 이렇게 하죠. 근데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넣으면은 공차가 어떻게 돼요? 계속 누적되겠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상대의 외형선으로부터 치수 보조선을 확대해 버리면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죠. 이게 바로 이제 1mm 정도 살짝 떨어뜨리고 그다음 화살표의 끝을 보시면은 이 부분 확대해 보시면 여기가 한 2에서 3mm 정도 떨어집니다. 이건 이제 캐드에서 치수 설정할 때 요 값을 떨어뜨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 테이퍼축 경사진걸 테이프라 그러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빼낸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이 실제 외형선이 이렇게 겹쳐서 약간 보는데 이해하는데 혼란을 또 혹은 눈을 어지럽힐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치수로 이렇게 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12와 같이 치수선에 대해서 이 각도를 몇 도로 한다? 치수선에 대해서 요 치수선에 대해서 요 각도가 60도란 이야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이진 모서리 같은 경우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더 떨어지고 이렇게 인출선을 보조선을 끊는 거죠. 가는 실선을 보조선을 꺼서 이렇게 여기까지라는 표시를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라운드 졌을 때 라운드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튀어나오는 길이는 역시 한 2mm 정도 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두 변 또는 그 연장선의 교차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두 변이나 연장선 사이에 원호를 그을 수 있다. 보시면 요렇게 못다이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나는데 여기 치수 보시면 요걸 사이를 연결해서 각도를 이렇게 테이프 각도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좁은 것의 치수. 자, 이게 치수를 넣으려고 했더니만 이 사이가 너무 좁아서 문자가 들어가기 힘들다. 이럴 때 인출선을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끝에는 이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로 치수 보조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지시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이 점이나 사선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이 부분처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점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티크라고 해서 사선을 넣을 수도 있어요. 요즘 사선은 많이 안 넣죠. 주로 이제 도트나 아니면 화살표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점 넣거나 티크 넣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이나 치수선 중심선이 불가피하게 교차할 경우에는 서로 교차해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치수선하고 보조선이 이렇게 같이 겹칠 때는 여기를 살짝 떨어뜨려 주는 게 나중에 이해가 높겠죠. 그 다음에 자, 모양의 특징과 면이 같은 경우 이렇게 선을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보조선을 꺼 가지고 가는 선이죠. 보조선 꺼 가지고 여기 사이는 한 1mm 정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같은 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6번 치수선. 제품의 길이가 길어서 투상도를 단축할 경우에는 그림 119와 같이 실제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 치수를 지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제품의 길이가 너무 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도면에 다 넣는다면 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도면의 공간을 다 차지하고도 뭐 안에 못 집어넣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파단선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이 끊어지고 실제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는데, 요때 이 파단선은 우리 앞에서 했던 P라인을 이용하거나 스플라인 있죠, 사용하시고, 요 스플라인은 가는 실선을 쓰시면 돼요. 외형선은 굵은 선이죠. 자, 치수선은 다음의 경우 끝까지 긋지 않아도 된다. 뭐냐, 대칭이죠. 지금 반대쪽에 숨은 선이 있을 필요가 없죠, 반단면에는. 그래서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쪽에 빼내려고 하니까 보조선을 빼낼 기준선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반은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이때 요 문자와 선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 기준선을 기준으로 조금 더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나가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요 인출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대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칭 기호가 있죠. 이 대칭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이 표시가 있을 때 이거 요렇게 해서 요 튀어나가게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40이라는 게 대칭의 중심 거리가 40이라는 이야기고, 전체 길이가 58이라는 이야기인데, 요 괄호가 있습니다. 이 괄호는 참고 치수예요. 무슨 말이냐? 40과 여기에 있는 반지름 8이 있죠. 그러면은 2, 그러니까 여기 8, 40 떨어지고 다시 8. 그러니까 40 더하기 8 더하기 8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길이가 계산하면 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정확하게 따지면은 8이고 8이니까 16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 더하기 16이니까 결과적으로 56이 돼야 되는데, 요건 치수가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58이 아니고 56이 돼야 되겠죠. 예. 이게 뭐 오류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요런 경우. 자, 이 중심 길이가 아주 멀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꺾은 반지름 표시라든지 이런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22번에 보시는 것처럼 중심이 없거나 지시할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3번.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좁은 곳의
치수 같은 경우 일일이 옆으로 다 뺀다면은 일이 많아지겠죠. 이게 되게 복잡겠죠. 보조선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이럴 경우 바로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면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축 중심과 직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축 중심과 나란히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직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지선과 인출선. 지시선은 치수와 함께 나사, 치수 뭐 이런 것들, 가공 방법, 기호, 표면 거칠기, 표면의 정도죠. 그 다음에 주소를 지시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되는데 요 화살표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시선 화살표는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0도 각도로. 자 보시면은 원이나 앞나사의 지시선을 기입할 때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이렇게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일 때는 구멍면에다가 이 지지선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앞나사, 탭일 때는 나사, 앞나사의 요 골지름 있죠. 표시하는 골지름 끝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 가는 선이죠. 가는 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인출선은 조립도 부품도에 대해서 지시 허가나 설명을 위한 선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요 면에 대해서 이렇게 빼내는데 자, 점에 보시면은 한 0.7에서 1mm 정도의 스몰 돛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캐드에서는 빼서 부품이 1번, 2번, 3번 면에서 빼내서 이 부품을 하나하나 표시하는 거죠. 그다음 화살표로 표시할 때는 이 선에서 빼내야 됩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A와 같은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길이 치수의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보시면요. 자, 길이 치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수평 치수, 치수선에 위로 올라가고요. 수직 치수도 치수선에 위로 올라가는데 사람이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치수선이 수평이 되고 그 위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경사진 기울기가 있는 치수선 자체가 기울기가 있을 때는 요 치수의 돌아가는 형태를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이쪽 위다 이런 개념 보시면 되는데 요 사이 값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불안하죠. 흘러내린다 이런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치수의 어떤 지시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도 표시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렇게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도 치수는 이 방향의 각도에 따라서 이 치수선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캐드에서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및 조립 기준에 필요한 치수를 지시한다.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치수가 이쪽에서부터 다 시작하고 있죠. 이게 바로 기준면입니다. 여기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길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전체 길이가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27이라는 치수가 기준인 면에서 나오는 전체 여기 길이가 되고 이 전체 길이는 37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이 이제 참고 치수가 돼서 실제 더 중요한 치수는 요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걸 치수가 있는 걸 보고 기준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기준면인지 여기가 기준면인지 보고 치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널링 표시죠. 지휘선에. 그래서 보시면 규격과 그 다음에 별 모양과 여기 있는 치수가 나오죠. 그래서 널링은 우리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표현되는 것들인데 뭐 CNC나 이런 장비들 보면 MCT 장비 보면 조그 있죠. 조그의 표면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강조한 내용과 치수 지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치수가 나오는데 뭐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여기 기준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mm,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가 나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체 길이 40.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4 곱하기 파이 4라는 것은 구멍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이 면에 대해서 4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렇게 결국 합치면은 파이 4짜리가 8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스타일 설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어떤 내용들인가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캐드에서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실행해 주세요.
자, 치수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스타일을 관장하는 명령이 DDIM이라는 명령인데 D라고 쳐도 되고요. 어떻게 하느냐? 자, 새 도면에서요. 자, 이 캐드 ISO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DIM이라고 치시면은 오리지널 명령이 되고, 그럼 이렇게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뜹니다. 혹은 D라고 치셔도 되는데 이 단축키가 사라져서 먹히지 않을 경우에 DDIM, 혹은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주석에 보시면은 요게 문자 스타일이고 이게 치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치수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치수 관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수 관리자에 보시면은 기본이 ISO 25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면은 새로 만들게 하시면 되는데,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수정에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수정 들어가시니까 탭에 선, 기호, 화살표, 문자, 맞춤, 1차 단위, 대체 단위, 공차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은, 자, 먼저 여기 들어가셔서 선에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부분인데, 자, 기준선 간격하고 치수선 넘어 이렇게 나오고 색상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기준선 간격을 한 8 정도 주겠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인지 이따가 설명드리고, 치수선 넘어 화살표에서 더 튀어나가는 길이, 이걸 보통 한 2에서 3mm 준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원점에서 떨어지는, 여기서 살짝 떨어지는 길이를 1mm 준다고 앞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선과 보조선에 대한 색상을 바꾸는 게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보시면은 여기에는 없는데, 자, 치수선의 색상을, 자, 여기에 있는 흰색을 쓰지 말고 밑에 있는 흰색을 쓰세요. 혹은 빨간색을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이 나중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흰색을 저는 좀 권하는 편이고, 흰색이 아닌 빨간색도 가는 선의 색상이죠. 우리가 레이어 배웠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억제라는 기능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치수선이 사라지고 치수 보조선이 사라지는 건데, 굳이 억제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 기호 및 화살표에 가면은 화살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닫고 체험을 쓰시는 거고, 화살표의 크기는 이제 KS 규격의 3입니다. 그래서 중심 표식은 없음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확인을 일단 먼저 해버리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제가 치수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되게 작죠.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치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mm, 여기서 요 사이가 1mm가 되는 거죠. 떨어지는 길이가. 그 다음에 화살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라는 이야기고, 화살표의 비율은 3대1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3대1 비율이라서 끝점과 끝점을 잡으면 요게 정확하게 하면 1이 됩니다. 여기 좀 끝이 제대로 안 잡혔네요. 이렇게 화살표는 3대1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심 표식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 중심 표식이 안 나타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문자 높이는 이제 캐드에서 보시면은 다시 D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기존 수정했던 내용들이 다 있죠. 자, 문자의 높이는 3.5 정도 주시면 되고, 문자의 색상을 블록별로 저는 사용을 하는데 강제로 노란색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는 중간 굵기죠. 근데 블록별로 하면은 왜 좋은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는 요 1을 주면은 요 사이 문자와 치수선의 간격이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을 해버리면 치수가 이렇게 되죠. 요 화면의 수평, 종이의 수평하게 나온 거고, 치수선의 전개라면 이렇게 돌아가 나가죠. ISO를 하면은 이 R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꺾여서 나오는데, 우린 이렇게 기계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맞춤에 보시면 다 되어 있는데,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 꺾기 거리기가 있는데, 이게 해제가 될 때하고 안 될 때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치수 보조선 사이에 선이 들어갈 때고요. 이걸 해제를 시키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는 넣어주시고, 수동으로 문자 배치는
이제 나중에 치수를 넣을 때 수동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치수가 나오면 이제 다시 볼까요? 넣고 나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수동이 안 될 때는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중간에 치수가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동을 체크를 안 합니다. 왜? 치수를 넣으실 때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냥 가운데 해놓고, 필요하면은 명령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면 그립 모드죠. 그립 모드에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자, 맞춤이 있는데, 맞춤은 보시면 전체 축척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중요해요. 자, 전체 축척 사용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요 값을 2를 주게 되면은 여기 45.89가 잘 보이네요.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나 나머지 이 크기들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치수 값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보시는 전체 축척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를 쓰고요. 도면에 들어간 물체 형태가 너무 클 때는 치수 문자나 아니면 화살표가 안 보이겠죠. 그럴 때 이걸 이제 적절히 키우거나 축소해서 도면에서 화살표와 문자가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1차 단위가 있는데 1차 단위에서 보시면은 정밀도가 있는데 요게 0.00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시면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수를 넣는데 여기서 집게로 켜서 여기까지 50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라인을 한 개 해서 X라인을 명령을 해서 60도 짜리 한 개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가 X라인은 이렇게, X라인은 치수를 찍을 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커로 이렇게 끊어 주겠습니다. 끊어 줬을 때, 자, 치수 이제 X라인이 아니죠. 이렇게 치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60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각도의 정밀도가 0이기 때문에 60도가 나오는데 0.00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이나요? 60.00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직교를 조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D 들어가서 수정 가서 이걸 그냥 0으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 각도를 넣겠습니다. 33도죠. 근데 수정 가서 요 값을 0.00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100분의 3의 차이가 있죠. 100분의 3도. 이래서 여기는 00 나타나죠. 그래서 이 치수에서 각도나 이런 것들은 이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표현할 건지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 이건 선형치수, 이건 각도치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형치수 요 밑에 보면은 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억제라는 게 있는데 요걸 체크가 후행이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도 후행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소수점 뒤에 불필요한 0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0이 없죠. 그래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형치수에서 후행을 꺼주시게 되면은 50.00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을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측정 축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 스타일이 요런 것들이 스타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스타일을 한 개 만들 거예요. 그러면 4번 요걸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ISO 25를 기준으로 내가 4번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4번에 제가 뭐 알아보기 쉽게 1/2라고 해버리면은, 자, 요렇게 특수문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도록 그냥 뭐 1-2라든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4번 1-2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1차 단위에 가서 이 값을 제가 0.5라고 해 놓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정사각형을 한 개 그릴 텐데요. 골뱅이 20, 20. 요거는 자, 복사를 한 개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확대 명령,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물체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2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석에 보시면은 현재 4번이 기본값으로 되는데 ISO 25로 저기 치수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20이죠. 이걸 확대했을 때 치수가 이렇게 40이죠. 근데 확대를 했지만 치수는 20으로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ED 해서 강제로 20이라고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치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안 바뀌죠. 강제로 치수를 바꾼 건. 얘네들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스타일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나는 1-2 이 스타일 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원래는 40이죠. 실제의 길이는 스타일이 ISO 25일 때는 이렇게 40이죠. 근데 20이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ISO 25는 1차 단위가 축척 비율이 1이죠. 근데 새로 만들었던 4번은 축척 비율이 0.5입니다. 이 말은 실제 치수값 곱하기 요 비율 값을 해서 치수를 넣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뭐 3배를 확대했던 도면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슬래시 여기서는 슬래시가 먹힙니다. 3 하면은 되겠죠. 그럼 0.33333 뒤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단위가 있는데 이 대체 단위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대체 단위가 이제 다음에 올 것이냐 아래에 올 것이냐의 차이인데 이건 뭐냐? 인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치 단위. 그래서 미리 단위고 인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의 도면을 가져오다 보면 외국 도면 인치 단위 도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거나 뭐 확인하거나 검도할 때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단위는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인치를 쓸 수 있다는 거고, 여기 환산하는 값이에요. 인치로 환산하는 성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단위에서 안 했던 게 여기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밀리미터라고 해 놓는다면은 적어도 ISO 25 스타일은 뒤에 이렇게 밀리미터가 계속 붙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릿말 꼬릿말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게 기본 값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으면 지우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